When they play, I sing along. It made me smile. 예, 조금 더. 많이 가르쳐 보시고 공부해 보신 선생님께 조언을 들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죠. 감사합니다. 응해 주셔서. 아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보람이 있고요.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제 화면 공유를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학교에서 보면은 리딩을 많이 시켜요. 소리내서 낭독하고 이제 그 앞에 나와서 뭐 한 구절을 읽는다든지 한 페이지를 읽는다든지 읽는 거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낭독을 익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발음도 다른 사람들, 다른 학생들 하는 거 보면서 자연스럽게 좀 교정도 되고 익힐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문법부터 가르치지 않습니다.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어의 질서, 영어의 결, 이거를 빨리 익히고 그 구성 요소를 익힐 수 있도록 사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배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어법, 문법인 거예요. 그리고 정작 영어권 국가에서는 뭐 말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글에서 통으로 익히는 게 이게 이제 원어민들의 모국어 영어 학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었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중학교 때부터 뭐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 보셨을 맨투맨 뭐 기본 영어, 성문 기본 영어 이런 거를 가지고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 있죠? 연설,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교 그 졸업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Connect the dots. Connect the dots. 점을 연결하라. 자,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You can only connect the dots looking backwards. 지나온 발자취, 지나온 그 족적을 보면서 어떠한 경험, 과거의 어떤 경험과 지금 현재의 경험을 이렇게 매칭을 해서 연관 지을 수가 있다. You cannot connect the dots. You canno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미리 앞을 예견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나갈 수가 없고 뒤를 돌아보면서 연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예, 유년기에 배웠던 파닉스를 이제 맨투맨 기본 영어 이런 거, 성문 기본 영어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이래서 이렇게 쓰였구나. 이래서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뭐 to 전치사라는 거는 뭐 이제 초속격이다. 그렇지? 뭐 행선지, 목적지, 방향을 나타내는 초속격이다. 이런 거를 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리고 뭐 to 부정사는 이 미래성이다. 뭐뭐 하기 위한 거, 이 개념이 이 미래 시점, 미래성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거를 connect the dots 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체계가 잡힌 거죠. 그리고 나서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거는 95년도 통번역 공부를 했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실력 점프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의 국민 할머니 베티 화이트가 100세를 18일 앞두고 별세를 했어요. 별세하다가 사망하다가 뭐 die도 있지만 그렇죠? die도 있지만 뭐 pass away라는 단어도 있고요. 참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만약 암투병을 하다가 이제 이 돌아가신 분이라면 이런 표현도 씁니다. succumb to cancer 이런 말을 써요. succumb to는 굴복하다, 무릎 꿇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암투병과의 이 암투병 끝에 지는 거고 그게 이제 별세하는 거고 사망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통번역 공부하면서 참 그 아다르고 어다르다. 영어에서 우리말로 갈 때 이 뉘앙스가 다른 표현들, 적재적소에 알맞는 표현들 이런 거를 새롭게 배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말에서 영어 갈 때 이런 것도 이제 전환하는 방법 많이 공부할 수가 있었어요. 뭐 어떻게 공부하느냐? 뉴스 갖고 공부하는 겁니다. 뉴스. 지금도 통번역대학원 입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뉴스를 가지고 공부해요. 이 일간지, 조중동 주요 일간지 일면 기사를 꼼꼼하게 읽고 우리말 컬러케이션도 같이 공부를 해 갑니다. 아까 위니님 컬러케이션 얘기하셨지만 우리말 컬러케이션도 공부해야 돼요. 우리말 컬러케이션. 그리고 그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가장 근사치에 해당되는 컬러케이션을 같이 매칭해 가면서 표현을 축적해 가는 과정이 통번역 내공을 쌓는 길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뭐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막 전화 문의가 빗발쳐요. 전화가 빗발치다. 문의 전화가 빗발치다가 영어로 뭘까요? 자, 뭐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문의 전화가 빗발치다. 영어식 표현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The phone is ringing off the hook with inquiries. 예, 뭐 갑자기 수업처럼 느껴지는데요. The phone is ringing off the hook with inquiries. 자, 훅 하면은 그 옛날 전화기를 생각하세요. 전화기.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전화기. 이게 막 딸그랑 막 거리는 거예요.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이게 수화기가. ring off the hook이 이 계속 전화가 울려대니까 이 달그락 거리는 모습이고요. with inquiries, 문의로 전화가 빗발치다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컬러케이션, 전화 문의가 답지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답지하다. 조금 격식 있는 말이고 이러한 뭉치 표현과 영어의 뭉치 표현들을 매칭을 해가면서 10년, 15년 계속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접근 방식으로.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법의 뭉치화. 이제 뭉치 단어, 제 책을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뭉치 단어, 구문들 이거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단어가 하나하나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뭉치가 돼서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That's the only way that you can improve your fluency. You have to string the chunks of words together in order to make meaningful sentences in a clear and grammatically correct way. And quickly as well. 덩어리가 빨리빨리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가 생각나요.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그것도 좀 작은 단위예요. 그 소세지 덩어리가 한 2개가 하나의 청크라고 보시고 줄줄이 엮어내도록 해야 되는데 이 주어부, 동사부, 목적어부 이런 것도 다 덩어리인 겁니다. 그래서 필수 구문들을 필수 문장들을 통암기하면서 거기에 그 의미 단위들을 뭉치화해서 통으로 체득하는 것을 강추드려요.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장 단위를 곱씹어 가면서 외우는 겁니다. 자, 요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This is the book that I bought yesterday to give to my sister as a present
for her 25th birthday. For her 25th birthday. 네. 뭐 간단합니다. 간단한 문장이에요. 자, 요거를 이렇게 보세요. This is the book. 이게 책이다. 이거 수식어죠? That I bought yesterday. To give to my sister. Give to. 단어 짝꿍이잖아요. To my sister. As a present. 선물로. For her 25th birthday. 그래서 25번째 생일용 선물로 주려고 어제 산 책이다. 이런 거 보면은 다 우리가 독해하고 말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띄얽기 규칙, 뭉치화하라고 했죠. 4대 끊어읽기 규칙을 제 유튜브 채널 뭉치영어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4대 끊어읽기, 4대라고 그냥 키워드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띄어읽기 규칙과 함께 이 문장의 구성, 요소를 좀 곱씹어 나가면은 이게 스르르 낭독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스르르 그냥 녹아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to give, 띄어읽기, to 동사원형 앞에 띄어읽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규칙들과 낭독을 통해서 영어의 어순, 뭐 어순 감각 배양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통째로 오롯이 체화시켜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사실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정작 플루언시가 안 늘지. 좀 물어봐 주기 하는 그러한 회화 스터디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뭐 회화책 보면은 A, B, 다이얼로그 세트로 되어 있잖아요. 다이얼로그 세트. 그러한 거를 돌아가면서 롤 플레잉 하는 겁니다. 롤 플레잉. 오전에는 내가 A를 맡아서 이제 A, B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고, 그리고 오후에 또는 저녁 때 육퇴하고 난 다음에 이 복습할 때 내가 이제 B를 맡아서 또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반응 속도가 빨라져야 돼요. 반응 속도. 그래서 그게 다이얼로그 세트가 패턴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주거니 받거니 롤플레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돼. 이 김영철 씨 있죠? 김영철 코미디언 제 수업을 몇 개월 들었었습니다. 15년 전에 들었었고 또 최근에 한 3개월 이렇게 들었었어요. 그분은요. 공부벌레예요. 공부벌레.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공부하고 말을 하면서 써먹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써먹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다. 뭐 요 얘기를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다가 영어로 The grass is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라고 합니다.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그래서 울타리 너머에 있는 잔디가 늘 푸르게 보인다. 푸르게 보이는 법이다. 자, 이런 말인데요. 이런 거를 외우면은 계속 이제 입에 붙여요. The grass is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The grass is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자, 여러분은 뭉치 낭독으로 입에 붙이면은 더 좋아요. The grass is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자, 입에 붙인 다음에 써볼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 뭐 타일러라는 배우하고 친하잖아요. 타일러한테 이제 말하면서 써먹어보고, 그리고 이제 학원 다니면서 원어민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사용해보고, 일부러 말을 거는 거예요. 상황을 설정해서 활용을 꼭 해보도록 하는 그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 육하 원칙 스토리텔링. 육하 원칙이라고 아시죠? 5W1H. 5W1H. 자, 메모해 온 거를 여기 복사해 보겠습니다. 육하 원칙을 통한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세요. 뭐를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 육하 원칙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윤여정.
윤여정 배우 여우조연상 수상. Where?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언제? 2021년도 3월. Why? 연기 잘했으니까. 할머니 연기를 맡아서 했다. 그리고 어떻게? 감동적으로 공감대를 이끌면서 감동적으로 했다. 그래서 여러분 스토리텔링 조금 이렇게 갈피가 안 잡힌다. 엮어내기가 어렵다. 육하 원칙을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뉴스 기자 출신 아닙니까? 뉴스가 육하 원칙에 따른 글쓰기예요. 글쓰기. 근데 방송용 뉴스와 신문용 뉴스가 달라요. 신문용 뉴스는 육하 원칙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방송용은 한 두세 개만 들어가도 돼요. 육하 원칙 중에서 두세 개만 들어가도 1분짜리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방송 뉴스 보면은 단신 뉴스가 짧은 거는 20초짜리도 있고요. 20초에서 한 1분 미만이에요. 짧은 단신 뉴스는. 그리고 리포트는 뭐 1분 30초에서 3분짜리도 있습니다. 3분까지 길어지는데 이 시간 안에 육하 원칙을 다 다룰 수가 없어요. 문장을 배열해야 되고 스토리텔링 알맞은 그 순서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여튼 육하 원칙을 생각한 스토리텔링을 해보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선생님, 네, 부키버니님, 네. 만약에 하루에 30분만 공부를 한다고 하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시간이 없는데. 네. 그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요? 공부하는 목적? 그냥 영어 놓치지 않으려고? 잃지 않으려고? 저는 콜로케이션이 약해서 네. 그래서 음, 최대한 외우고 이거를 이제 뭐 동사가 나오면 그 뒤에 목적어 자연스러운 단어가 나오게끔 네. 이제 자꾸 영어를 쓰려고 하는데 그거를 30분만 공부를 한다고 하면 어떤 게 제일 효과적일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참고로 뭉치영어 채널에 45분짜리 공부 방법 올린 영상이 있어요. 45분 시간 들이실 수 있는 분은 그 영상을 보시면 좋겠어요. 뭉치영어에서 45분을 찍어보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30분이라고 해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뭐, 아리랑 뉴스, 또는 뭐, 코리아 헤럴드, 또는 코리아 중앙 데일리라고 있습니다. 코리아 중앙 데일리. 코리아 중앙 데일리라고 중앙일보의 영어판 신문이에요. 여기 바이링구얼 뉴스. 바이링구얼 뉴스에 가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고 우리말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도.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말로 쓴 거를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건데 번역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점수를 매긴다면 뭐 90점 이상인 잘 쓴 그 번역된 사설이에요. 요거를 최대한 30분 동안 읽고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컬러케이션 약하다고 했잖아요. 읽다 보면은 컬러케이션이 다 눈에 들어와요. 자, 여기 잠깐 보시면은 should be a wake-up call. 자, 요거 누결표 책에 나오잖아요. A wake-up call.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어야 된다. For our society. 우리 사회에. 6 people working between the 23rd and 38th floors are still missing. 여전히 실종 상태다. The authorities must get to the bottom of the case. 이것도 책에 나오지 않아요? Get to the bottom of something 하면은 뭐뭐의 진상을 파헤치다, 샅샅이 진상을 조사하다 이런 얘기예요. Get to the bottom of the case. 이런 것들이 콜로케이션이고요. 수거 구문인 겁니다. To find out what really went wrong. 과연 뭐가 잘못됐었는지 밝혀내기 위해 철저히 진상 조사를 해야만 한다. 누가? Authorities, 관할 당국이.
그래서 여러분, 30분 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다 보면은. 근데 우리말을 쫙 읽고 영어를 이제 꼼꼼하게 컬러케이션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읽어보면 이게 좀 더 눈에 들어와요. 컬러케이션이. 내 의견, 뭐 이러이러해서 싫어, 이러이러해서 좋아. 그리고 뭐 예시도 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건질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별로 없다. 이러한 사설 읽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음. 이거를 읽는 것에서 아웃풋을 어떻게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아웃풋. 네. 그 아웃풋을 강조하셨잖아요. 그치?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네. 네. 자, 생각해 보세요. 요 사설에 대해서 읽었어요. 사설을 꼼꼼하게 읽었어. 그러면은 how do you feel? Ask yourself the question. How do you feel about this tragedy? 이 비극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Ask yourself this question. 그리고 두 갈식으로 한마디씩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써볼게요. 아주 심플하게. It's so sad. 그치? 슬프다. 자, 이렇게 짧게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살을 붙이면 좋겠죠? 사망한 사람들의 유가족. Of the deceased. deceased 하면은 죽은 분들, 망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I feel sorry for이 또 핵심 워드인 겁니다. 이게 핵심 워드고, 그 사망한 분들의 유가족이 너무 안 됐다. 이분들한테 애도를 표한다. 애도를 표하다? 이런 말도 생각이 나잖아요. I send my condolences. 자, 이런 거는 필수입니다. I send my condolences to the, 좀 딱딱한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bereaved family. bereaved families가 유가족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고, 인재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뭐 너무나 뻔한 하나만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 뻔한 소리를 영어로 얘기하면은요. 좀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플루언시를 좀 늘릴 수가 있어요. 뻔한 소리를 연달아 말해보자. 그래서 This should never happen again. This should never happen again. 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고 인재 A man-made disaster. A man-made disaster can be prevented. 예방될 수가 있다 말이지. 자, 이런 식으로 fluency building을 하려면 읽은 내용에 대해서 짧게 말을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조금 틀리더라도 반드시 말해봐야 돼요. 그 잔해를 치우고 구조 작업을 다 마치려면 2주나 걸린대요. 2주. 그러한 스토리가 기억나면은 좀 엮어내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구문 외우고 뭐 단락 외우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요. 30분만 갖고 잘 안 돼요. 30분 갖고 잘 안 돼. 그럼 몇 분 정도? 몇 분? 네.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if you are really serious, if you are truly serious about being good at English, you should study at least 3 hours a day for 6 months straight. 3 hours a day for 6 months straight. Otherwise, you will not be able to reach the level of fluency that you aspire to reach. 영어가 30분씩 해서 안 돼요. 10분 영어? 10분만 해서 몇 개월 하면은 입이 트인다? 그거는 더 말도 안 되고요. 영어가 좀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뜸들이는.
뜸 들이려면은 이렇게 그냥 뚝딱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밥도 정성을 들여서 밥을 지어야 되고, 그게 이제 뭐 밥솥이 다 해주긴 하지만, 옛날에 아궁이에 아궁이 솥으로 이제 밥을 한다고 했을 때 정성을 들여야 되고, 이렇게 뜸을 들여야 되고, 그러한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30분짜리 공부는 이게 그나마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나마. 스토리가 생각나면은 조금 할만하거든. 오영수 배우, 그렇지? 윤여정 배우,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이렇게 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지. I'm so happy as a Korean. I am so happy for them. 이런 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면 읽고 요거 스토리텔링을 해보시라. 네네. 다들 저처럼 어린 아이들을 많이 키우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저희들 다 모인 이유가 처음부터 이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사실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아이가 지금 7살이고 지금 이제 8살이거든요. 네네네. 뭘 제일 중점으로 둬야 그치. 이렇게 어린 친구들은 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 책 읽게 하는 게 옛날에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책 읽게 하는 거. 동화책, 그치? 동화책, 영어로 돼 있는 짧은 동화책. 그런 거를 읽게 하고, book review, 글 쓰게 하는 겁니다. 독후감이잖아요, 여러분. 독후감, book review. 그래서 짧은 영어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한 독후감을 처음에는 우리말로 쓰는 거를 추천드려요. 우리말로. 영어로 막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게 하지 말고 영어로 써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주지 말고 영어로 된 짧은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육하 원칙에 따른 독후감을 우리말로 써보게 하는 겁니다. 주인공이 누구고, who, 뭐를 했어, what, how, 육하 원칙으로 또 따져보면은 쓸 거리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육하 원칙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주인공 이름이 뭐고 뭐였는지 이렇게 쓰게 하는 겁니다. 짧게 쓴 다음에 영어로 써보도록 유도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 써보도록. 그래서 육하 원칙에 그 따른 우리말로 정리되어 있던 거를 조금은 번역스러운 느낌으로 영어로 써보는 겁니다. 영어로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지. 소리내서 Today I read Cinderella. Cinderella is a kind woman.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말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은 내가 영어를 읽기만 하고 낭독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생산을 해냈다. 내가 육하 원칙에 따른 프로덕션을 했다. 라는 이 보람을 찾아주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노래 다 아시죠? Carpenters 노래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팝송을 완전 통암기를 해서 따라 말하기를 하고, 구문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 감성까지 다 이 체화를 시키면은요, 엄청난 내공이 생깁니다. 요 가사 한 말을 잠깐 볼게요.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본 거잖아요. When I was young. 내가 어릴 적에 이 말이죠. when 절이에요. When I was young. I'd listen to. I'd는 I would의 축약형입니다. 뭐뭐 하곤 했다. 이 말이죠. I would listen. 띄어읽기. To the radio. waiting. 발음이 waitin 이렇게 발음했어요. waitin 이런 느낌으로 발음했습니다. 성문 폐쇄음 발음으로 발음을 했어요. 성문 폐쇄음. 왜 그 발음이에요. mountain이라고 발음 안 하죠? mountain. 이게 이 발음이 성문 폐쇄음 발음이에요. glottal stop이라고 하는데
waitin' 이라고 발음했습니다. 띄울기 for my favorite songs when they played. 자, 여러분, they가 가리키는 거는 favorite songs죠. played 하면은 나오다란 말이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오면 play란 단어를 쓴다는 거,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오다 하면은 뭐 come out 이렇게 생각하기, 덮어놓고 생각하기 쉬운데 노래를 틀어서 노래가 재생되다, 노래 나오다는 played라고 얘기를 합니다. I'd sing along, I would의 축약형이죠. 따라 부르곤 했다. It made me smile. it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It made me smile.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따라 말하는 그 순간이 내 입가에 미소를 짓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it는 사물주어, 무생물 주어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분류. 네. 자, 그래서 오디오 음소거 해제하시고 노래 한번 같이 따라 부르기 여기까지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를 sing along 하자고요. When I was young, I'd listen to the radio, waiting for my favorite song. When they played, I'd sing along. It made me smile.